안녕하세요. 정성산 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금 경찰들 발칵 대공수사권에 앞두고 난리 나는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수사를 언급하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이라고 말한 사실이 14일 뒤늦게 알려졌다. 전날 대통령실 초청 만찬에서 이 말을 들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민주노총이 간첩단 근거지라고 매도하며 노골적인 공안몰이에 나섰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어떻게든 존치시키려는 정부 여당 차원의 움직임을 본격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는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5년, 10년 돼야 한다며 내년 초로 예정돼 있는 대공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정원 대신 경찰의 대공수사를 전담시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지난 1월 발언에서 한참 나간 것이다. 윤 대통령은 발언의 근거로 북한이 민주노총의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라는 지령을 내렸다는 일부 언론에 확인되지 않은 보도까지 언급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에 고무된 김기현 대표 등은 민노총은 노동운동을 빙자한 간첩단이 암약하는 근거지라며 당력을 모아 종북 간첩단과 전쟁을 선포한다는 극언을 서슴지 않았다. 북한 지령설은 공교롭게도 이날 조선일보에 크게 보도됐다.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 구호까지 북한이 정해서 내려보냈다는 식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김 대표의 발언, 심지어 언론 보도 어디에서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찾을 수 없다. 위험한 단정과 무책임한 매도만이 난무할 뿐이다. 국정원은 벌써 몇 달째 민주노총에 침투한 간첩을 수사한다며 압수수색과 관련자 체포를 계속하고 있다. 무슨 간첩단이라는 이름까지 붙였다. 하지만 정작 북한과 연계돼 있다는 명백한 증거와 수사 결과는 내놓은 적이 없다. 그럼에도 잊을만하면 보수 언론을 통해 수사기관만 알 수 있는 피의 사실이 흘러나오고 정부 여당이 이를 받아 공안몰이에 나서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를 우연이라고 할 수 있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지난 2020년 입법으로 확정됐다. 3년의 유예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된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 고문과 조작을 통해 간첩 아닌 간첩을 양산한 국정원의 흑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개혁 입법인 것이다. 국회 소수당인 여당이 이제 와서 이를 혼자 힘으로 뒤집을 수는 없다. 정보기관이 직접 수사권까지 갖는 사례는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명분도 근거도 없는 무책임한 공안몰이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어리석은 선택일 뿐이다.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 경찰, 우리 보고 간첩을 잡으라고. 차라리 그만두겠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둔 가운데 현직 경찰 내부에서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대공수사는 방첩을 넘어 해외 파트까지 넘나드는 전천후 분야인 만큼 국내 치안을 책임지기에도 일손이 모자란 경찰들에겐 더욱 버겁게 다가오는 임무다. 본질은 지난 수개월 동안 서울 소재 정보 담당 경찰 간부들을 밀착 취재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경찰로의 대공수사권 이관이 주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철저한 개인정보 비공개를 약속받고 인터뷰에 응한 일선 경찰들은 지난 정부의 대공수사권 이관이 경찰 수뇌부의 권한 증진에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국가안보에는 한동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서울 소재 정보 담당 간부급 경찰과의 일문일답.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데 일선 경찰들의 생각은 어떤가? 물론 수사 분야가 넓어지는 것은 경찰 수뇌부에게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경찰이 직접 대공수사권을 휘두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정보 분야에서 대공수사권은 국내에만 한정돼 있는 게 아니다. 해외와의 연계도 언제 어디서든지 활용할 수 있게 준비돼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공수사에서 상대는 최소 10년, 최대 수십 년 넘게 엘리트 첩보 교육을 거쳐 양성된 스파이들이다. 이를 현재의 경찰 인력으로 감당하는 것은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지는 격이라고 생각한다.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았다고 하자 이를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현재 준비돼 있는가? 최근 경찰 업무가 엄청나게 증가했다. 다들 주변에서 하소연이다. 성과를 내야 하지만 범접하기 어려운 분야인 것은 확실하다. 대공 업무를 수행하려면 경찰도 엘리트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최소한의 학사 졸업만으로는 안 된다. 석사 정도의 판단 능력과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등을 아우르는 복합적 인재들이 필요하다. 이를 준비하는데 최소 수년은 걸릴 것이다. 영어뿐만 아니라 제2, 제3 외국어에 능통해야 하는 등 요구 조건이 올라간다. 또한 치안을 담당하는 파트와는 구분이 돼야 한다. 조직 개편이 시급한 것은 물론 경험 많은 경찰들이 이를 담당해야 한다. 하지만 글로벌 기준에서 경찰의 업무는 스파이 세계로 넘어갈 때는 대부분 정보국과 협력한다던가 아니면 넘기는 형식을 따른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까진 설명하지 않겠지만 경찰의 임무는 정확히 국내 치안이 우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다. 이전 초기 단계인데 벌써부터 담당 업무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경찰들이 많은가? 다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작년 초부터 업무가 조금씩 늘어났다. 산업 스파이 관련 업무 또한 상부의 요구 수준이 계속 늘고 있다. 단편적인 예로 국내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해도 해외 조직이 필요하다. 물론 해당 국가에 의뢰를 해서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말이 쉽지 좀처럼 진척이 안 된다.
국정원 내에도 산업 스파이 관련 부서가 있다. 협력을 하려 해도 그것 또한 여러 부족한 점들이 많다. 물론 경찰에게도 능력은 있다. 다만 이를 넘어서는 분야는 복합적인 수사가 필요하므로 어렵다는 게 동료들의 입장이다. 다들 슬슬 어려워한다. 최근에는 그만두겠다고 하는 동료들이 늘고 있다. 답답하다. 경찰 수뇌부 욕심이 화를 부를까 걱정이 된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에 넘기면 해외기관 협조 못 받아. 국가정보원이 북한 대남 공작원을 접촉한 인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하자 여권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현실로 드러난 간첩 혐의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에서 없애기로 한 국정원의 대공 업무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지키려 이번 수사를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권과 정보 당국에서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문제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당국자는 대공수사의 핵심이 보안과 전문성인데 경찰로 넘어가면 두 축이 모두 무너질 수 있다며 조직의 성격,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할 때 국정원이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 해외 정보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국정원의 지적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핵심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에 국정원이 참여하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터 국정원은 대공수사에 나설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이 경찰에 완전히 넘어가기 때문이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까지 벌였지만 의석수 부족으로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다만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3년 유예기간에 따라 국정원은 현재 수사를 할 수 있다. 대통령실 역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우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굳이 국정원이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사장시킬 이유가 없다. 수사 역량은 한두 해에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상 법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고려 중이다. 한 대통령실 참모는 국정원 직원이 경찰에 파견을 가거나 경찰이 국정원 출신을 대거 채용해 조사 역량을 보완하는 방식을 앞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3년 유예가 끝나면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야 한다는 태도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최근 수사가 국정원이 내년 경찰로 이관되는 국내 대공수사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며 과거 국정원은 무고한 국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해 국내 정치에 이용했던 전력이 있는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보완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에 대해 대공수사는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다며 국내에 있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찬 회동에서 내년 1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로 이관하도록 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저희가 대공수사권이 내년에 이관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며 이번 간첩단 사건에서 보듯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과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해외 수사가 같이 이뤄져야 되는 만큼 대공수사권 이양 관련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모았다고 밝혔다. 다른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경찰이 부족한 해외 정보력과 대공수사력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국정원 2급 고위 공무원 인사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됐던 대공수사 인력과 조직을 확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존치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경찰 역량만으로는 해외에서 벌어지는 공안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역량이나 해외 기관과의 협력 등 네트워크를 활용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만큼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한 시기나 방법을 둘러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특히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건의하고 윤 대통령이 대공수사는 해외와 연결돼 있어 업무적 보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 방안을 모색하는 정부 여당의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가 불가능하다는 강경 발언을 내놓는 것도 대공수사 역량 유지를 통한 범정부적 대응 역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2020년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유예기간 3년을 거쳐 내년 1월 폐지를 앞두고 있다. 국정원은 최근 동남아,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지하조직들이 수사선상에 올랐고 북한의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는 등 방첩 업무에도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는 만큼 수사권을 통째로 경찰로 이관하면 수사의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미 중앙정보국 등 해외 정보기관과의 네트워크나 해외 정보 수집 역량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국정원에서 나온다. 다만 여권은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정원법의 재개정을 현재로선 기대하기 어렵다는 기류다.
이에 국정원이 대공 수사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여권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원 출신들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경찰의 대공 수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수사 인력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내부에선 수사권 이관을 막을 수 없다면 법관의 심사 아래 감청, 미행, 통신조회 등 권한이라도 더 확대시켜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에서 통신보안 관련 법률 일부라도 개정해야 한다는 것. 다른 소식통은 전공자가 잘하는 걸 왜 무리하게 비전공자 경찰 등에게 맡기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도 큰 수사고 나는 경찰이 같더라도 국정원의 무기 감청 등 라도 업그레이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간첩과 종북주사파 때려잡으라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다. 특히 민노총 전교조를 장악한 간첩과 종북주사파를 색출해 대청소하시라. 지금까지 정성산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